안녕하세요. 엑셀 오늘 19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저와 함께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수업인 통계 함수에 대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라는 것은 함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통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통계 함수에 앞서서 먼저 무슨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냐면요. 계산 작업 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셀값과 셀값을 계산해주는 계산 작업이 먼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절대 번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 계산 작업이 제대로 안 되시면요. 제가 올린 자료 중에서 8강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절대 번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9강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요 수업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9강에서 수업했던 기본적인 함수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다뤄졌던 함수 같은 경우는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라지와 스몰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라지라는 것은 큰 값이고 스몰은 작은 값이죠. 자, 그런데요. 라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중에서 몇 번째 큰 값을 얘기를 해줍니다. 스몰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작은 값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기 전에요. 저랑 같이 한번요. 최대값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네, max라는 함수였습니다. 가장 큰 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네, 자, max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또 min 함수 같은 경우는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 한번 구해볼게요. 마우스를 F에 5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fx라는 함수 보이시죠? 이 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르셔서요. 자, 보시면 통계 함수가 들어와 있죠?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그 최근에 사용한 함수 부분에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최근에 사용한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모두에 갖다 놓으시면요. 그래도 친절하게도 A부터 Z까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함수를 찾으실 때는 그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모두에서 찾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아, 이거 무슨 함수지? 라고요. 네, 그래서 통계 함수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누를게요. 통계 함수에서요. 마우스 휠 돌리세요. 예,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고 클릭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놓으시고 마우스 휠 동그란 거 돌립니다. 자, 맥스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화면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요. 범위가요. B의 5번째부터 F2의 5번째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젠 자동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은요. 보십시오. 네. B의 6번째부터 E의 6번째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 20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최소값은요. 이 전체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어디로 갑니까? min 함수로 갑니다. 민이죠. 미니멈. 확인 누르시고요.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B의 5번째부터요. 네, 2의 8번째까지 요 위에 쪽에 요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 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들이 달라지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라지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라지는요, 가장 큰 값은 맥스죠. 라지는요, 몇 번째 큰 값입니다. 세 번째 큰 값, 네 번째 큰 값. 그런데 K번째 큰 값에다가 1을 써주게 되면 맥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반 2등이 누구야? 예, 라고 할 때는, 네,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네, 2번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 라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놓으시고요. fx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고요. 라지 찾습니다.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어레이라고 나와 있죠. 어레이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B의 다섯 번째부터 D의 E의 다섯 번째까지 범위를 잡으시면은 들어오죠. 자, 그 중에서 몇 번째 큰 값을 할 거냐? 아, 나 두 번째 큰 값을 놓고 싶어요. 눈에 보이시죠? 당연히요. 예, 숫자가 작으니까요. 자, 18이 나왔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요, 어때요?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 큰 값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2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요, 네, 스몰 함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째 작은 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 어떻게 되죠? 네, 미니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작은 값 하시면요,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반 꼴찌에서 두 번째가 누구야?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 네, 스몰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네, 마찬가지로 범위입니다. 전체 다 잡으시면요,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어떤 값이에요? 작은 값 구해주는 거예요. 네, 범위 F까지 잡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잡으시고요. 이번에는요, 세 번째 작은 값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럼 값이 똑같아지겠네요. 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작은 값 확인. 누르시면은요, 자, 두 번째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5, 두 번째 작은 값 21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치우기 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네. 자, 함수 같은 경우는요, 라지다, 스몰이다 이렇게 함수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 문법이 머릿속에서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함수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함수를 중첩해서 씁니다. 기본적으로요, 함수 안에 함수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냐면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함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법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으면요, 따라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요, 1등과 2등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보셨을 때 이거 중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네, 한번 쉬운 거 먼저 해볼까요? 네, 가장 큰 값과, 네, 가장 큰 값과 가장, 네, 작은 값의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가장 큰 값이 있겠죠. 네, 우리 총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총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은 199가 되고요. 가장 작은 값은 172가 되겠죠. 이 값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가장 큰 값의 함수, 저희는 max를 알아야 되고요. 가장 작은 값의 함수, min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수식은 어떻게 써지냐면요, 제가 밑에다 한번 써줘 볼게요. 맥스 함수 안에요. 자, 범위가요, 총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범위가 2의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죠.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여기에 제가 더한다고 그랬죠? 합계죠. 그러니까 더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시 min 함수에서요, 범위는 똑같습니다.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 값. 범위를 해 주시게 되면은 두 값의 합계가 나와주는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요, 그냥 요 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서 그냥 화면을 보고 따라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칠판에다가 요 과정을 한 번쯤 써드리고서 따라오시라고 했더니 이해도 빠르시고, 예, 놓치는 부분도 조금 더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선을 바꿔서 칠판에 항상 같이 써줍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물론 갖다 하시고 나셔서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맥스 함수 써주셔도 되는데 함수가 복잡해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괄호를 열었으면 묶어야 되는데 이런 안 묶고 콤마를 찍지 않아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요 자리죠. 자, 요 자리에 놓고요, fx 들어갑니다. 자, 맥스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맥스죠. 맥스 아니에요. 자, 맥스 함수 나왔죠. 자, 총점부터 어디까지요? 네,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까지요. 보이시죠? 여기에 더하기 어디 하냐고요? 여기에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봐요. 요 안에 들어와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식 입력줄에서요. 요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네. 하시고 더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함수 마법사 이 창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맥스 함수예요. 여기에서 클릭하고 누르시면 어때요? 맥스가 또 찍혀요. 자, 내가 필요한 함수는 맥스 함수가 아니죠. 민 함수예요. 그러면요. 이 역삼각형인 늘어진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늘어진 메뉴 선택을 하셔서 자, 이쪽에 min 함수가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게 되면은요. 함수 추가로 가십시오. 함수 추가로 들어오시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로 들어왔죠? 자, min 찾으세요.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요. 약간 깨져서 나와요. 이건 2016 버전도 똑같아요. 네. 함수는요. 2016, 2010 많은 차이 없습니다. 네. 하셔서요. 자, 범위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까지 하시면요. 172가 나와 있죠. 자, 이건 민만 보여줘서 그래요.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값의 합계는 371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제가요. 수식 입력줄에 있는 FX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함수 마법사 나와 있죠.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min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마우스를요. max라는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하시면 어떻게 되죠? max의 값에 나와요. max 값 199. 다시 min 클릭할까요? 네, min 값 172. 합계 수식 결과 371. 함수를 수정하실 때는요. 범위를 잘못 넣거나 수정했어요. 그러면요. 이쪽 fx를 누르셔서 각각 함수를 체크하시면 마법사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이 범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범위를 내가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지워 주시고 내가 원하는 범위 지정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얼른 캐치하세요. 그러시면요. 편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 이제 1등과 2등의 차이. 자, 1등과 2등의 차이죠. 자, 1등은 무슨 함수로 구하면 될까요? 맥스 함수가 들어옵니다. 물론요. 라지로 들어오셔도 돼요. 라지 하셔가지고서요. 어떻게 해줘요? 네. 콤마 1이라고 넣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써요. 네, 맥스 함수를 써주시고요.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쵸? 여기에 차이라고 했으니까 빼기입니다. 자, 라지. 자, 2등이죠. 2등은 뭘로 구해요? 라지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요. 함수에서요. 자, 라지라고 들어오고요. 여기에 범위가 어떻게 들어와요? 똑같습니다. 2의 네 번째부터 2의 여덟 번째 같죠? 그런데 자 보세요. 문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몇 번째? K번째. 콤마 2라고 써줘야 되죠. 가로 닫을게요. 엔터 쳐주시면은 요게 맞는 수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놓으시고요. FX 누릅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자, 보겠습니다. 요쪽에 놓을까요? 먼저요. 맥스 함수로 가겠습니다. 맥스 확인. 이죠. 자, 범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서요. 뺄 거죠. 어디서 빼요? 요 자리에서 빼는 거예요. 네, 수식 입력줄 클릭. 마이너스. 빼죠. 자, 라지 함수 있나 한번 볼게요. 있을 거예요. 역삼각형 누르셔서요. 라지 보이시죠? 라지 클릭. 나옵니다. 자, 범위 어떻게 잡아요? 총점부터 총점에 2의 네 번째부터 2의 아홉 번째까지 잡습니다. 자, 그리고 K번째죠. 자, 콤마 뭐라고 그랬죠? 네, 몇 번째란 뜻입니다. 자, 콤마 아니요. 뭐라고요? 다음 줄에 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K번째 2 써주시면은요. 자, 두 번째 값은 197이에요. 네, 그래서 값의 차이는 2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 함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운트 함수인데요. 이 부분에서는요, 한번 볼게요. 카운트, 카운터, 카운트 블랭크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수업한 내용이에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카운트 함수예요. 네.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는요.
자, 카운트인데요. 숫자만 셀 수 있는 함수가 카운트입니다. 자, 뭘만 셀 수 있다고요? 숫자만 셀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범위예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카운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범위 잡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2개 나왔죠. 자, 날짜 수치 형태입니다. 날짜는 본래 숫자로 기억되어 있어요. 요거 숫자고요. 공백이니까 못 세웠겠죠. 자동 채우기 내려갑니다. 그쵸. 자, 이 상태에서는 시간 숫자예요. 여기 숫자죠? 네. true 문자입니다. 안 나오죠. 엑셀 문자죠. 공백이니까 안 나왔고요. 67 하나만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요. 디비전, 네, 슬래시 0. 문자죠. 92 숫자죠. 사두 숫자인데요. 왜 2가 안 됐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요.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 눌러줬죠. 그래서 92라고 찍혔어요. 예. 자, 그런데 4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앞에 콤마 4라고 찍혔어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죠? 얘는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을 거예요. 보셨을 때 001이라고 쓰면은요, 앞에 0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구태여 내가 앞에다가 코드 번호 0을 넣겠다. 그러면요, 엔터키 왼쪽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따옴표 아니었죠? 네. 요거 해주시고서 005 써주시면 앞에 있는 값이 이렇게 유효하게 들어갑니다. 네, 0707 나오죠. 안 넣어줬네요. 죄송합니다. 0707 하시면 나오죠.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지금 보셨을 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세요. 예, 그러시면요, 블럭 잡으셔서 여기 보이시죠? 눌러 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오류 무시를 딱 체크해 버리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세요.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요, 카운터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운터 함수는요, 공백 제외해주고 모든 함수를 다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즉 숫자, 문자, 특수 문자까지 다 세워주죠. 네, 그래서 카운터 함수입니다. 자,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카운터 보겠습니다. 확인. 나왔죠? 범위 잡으세요. 네, B의 4번째부터 D의 4번째까지 하시면은 보겠습니다. 네, 공백 무시하고 2개. 자, 이 자리는 다 채워져 있으니까 2자리 나와 있죠. 네, 다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3자리죠. 여기도 다 채워져 있고 이 부분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카운터 함수고요. 마지막으로요. 보셨을 때 카운트 블랭크 함수입니다. 자, 카운트 블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거죠? 네, 공백을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오늘 안 나온 학생이 누굴까요? 하면 동그라미 안 치죠. 예, 비어있는 공백으로 남겨두죠. 그럴 때 써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fx 눌러서 카운트 블랭크 한번 보세요. 확인. 눌러주죠. 범위 잡을게요. 확인. 자, 이 자리 공백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 나왔습니다. 자, 공백 한 자리. 여기 공백 없죠. 0 나오는 거죠. 이게 카운트 블랭크 함수예요. 자, 그러면요, 카운터 함수에 대해서 다시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서를 보시게 되면요, 연수 기간 중 총 결석 횟수를 나타내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결석한 날인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요, 카운터 함수를 사용을 하셔가지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하다가요, 결석한 횟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5번 결석했으면 5회라고 이렇게 5번 결석했어요. 5회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거 할 때는요, 우리가 함수 중에서 어떤 기호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7번 위에 있는 이 AND 기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카운터 함수 그냥 범위죠. 자, 쓰겠습니다. 카운터 함수예요. 자, 범위요. 어떻게 잡아요? 다 잡혀오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의 결석
정확한 횟수를 나타내 주는 거, 몇 번 결석을 했는지. 자, 그러면요, 범위가 C의 네 번째부터요, 2의 몇 번째일까요? 12번째까지겠죠.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요, 답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엔드 기호를 넣어주시고요, 다운표를 찍고 회를 써줘요. 그리고 다운표 닫아요. 이거 안 닫아주면은 오류 납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이렇게 나와주죠. 하시면요, 나와요. 즉, 이 엔드 기호가 무슨 뜻이냐면요, 함수와 문자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이 AND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카운터 들어갑니다.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범위 잡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요, 저는 그냥 확인 버튼 눌러요. 자, 10번 나왔죠. 네, 여기 한 다음에 위에 자리 마우스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위에 자리 클릭을 해주시고, 네, 엔드 기호 누르시고, 자, 회 하셔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줬어요. 따로 하시고 엔터 칠게요. 그럼 10회라고 나옵니다. 지우면은 안 나오겠죠. 뭔가 하나 넣어주죠. 그러면요, 어때요? 자꾸 증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통계함수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쫓아오는 부분입니다. 자, 랭크 함수예요. 자, 랭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볼게요. 자, 글자 밑에 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저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범위 해놓고 선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이 부분을 절대 번지로 지정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빨간색인 경우는 인수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인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셀 번지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번지 수를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이 셀 번지 대신에 이 자리에 인수가 들어갔다는 건데, 인수는요,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엑셀 하실 때요, 셀 번지값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함수 안에 함수를 계산해서 써주는 기능이 있죠. 자, 그러면요, 저와 함께요, 랭크 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랭크예요. 자,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요, 네, 시험 보고 나서 채점만 완료되고 점수가 제대로 나오면요, 어때요? 종점, 평균, 순위가 아주 하루아침에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반 순위부터 시작해서 전체 순위, 전국 석차까지 어떤 거요? 랭크 함수 때문에 그럽니다. 자, 처음에요, 보겠습니다. 자, 셀 번지 값이에요. 일반적으로 순위는 총점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줄까요? 셀 번지 값 요 자리입니다. 네, 셀 번지 값. 첫 번째 학생 걸 가지고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어디가 들어와요? F의 세 번째 값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왜요? 1번부터 이렇게 쭉 계산을 하니까요.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범위예요. 자, 이 범위는요, 우리가요, 지금요, 이 고아라 학생부터 최순위 학생의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그 반 학생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거가 다 블럭을 잡히는 거예요. 예. 그 100명 안에서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자, 범위가 어디부터 들어와요? 네, F의 세 번째부터 어디까지요? 네, F의 7번째까지 들어옵니다. 자, 범위를 잡아요. 범위를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옵션 부분은요, 어떻게 나누어 주는 거냐면요, 0과 1로 지정되입니다. 자, 0,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0, 1은요, 어떻게 순위가 되냐면요, 네, 점수 값이 큰 값이, 네, 큰 값이, 큰 값이 어떻게 돼요? 1등이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 성적 점수 구할 때, 그쵸? 높은 애가 1등이죠. 자, 그런데요, 1 같은 경우는요, 큰 값이 아니고 작은 값이 어떻게 돼요? 1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달리기. 어떻죠?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은요, 초가
작은 학생이 더 빨리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해줄 때 써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요, 0과 1로 나누어지는데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작은 값, 즉, 오름차순일 같은 경우에는 1이 아닌, 즉 0이 아닌 어떤 숫자를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옵션 부분에서는요. 0만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99를 써도 되고요. 9999를 써도 상관이 없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옵션 0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요. 자, 여기는요, 보세요. 점수 높은 학생이 1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옵션 값이 0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순위에 갖다 놓으시고요. fx 눌러 볼게요. 자, 누르셔서요. 보겠습니다. 랭크 함수입니다. 자, 랭크에 보시면요. 자, 보세요. 이게 랭크 AVG가 있고 랭크 EQ가 있는데요. 랭크 AVG라는 것은 평균, 에버리지를 얘기합니다. 3등이 2명 나왔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죠? 3등, 4등 하고 3등, 3등하고 5등으로 가죠. 네. 그런데 AVG 함수를 쓰게 되면은요. 어떻게 써요? 3.5등, 3.5등을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랭크 EQ를 갑니다. 3등, 3등 주고 5등을 주기 위해서요. 거의 다 이걸로 써요. 하긴 제가 이 부분에서요. 보셨을 때 지금 .EQ 여기 쓸 때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값 어디라고요? 이 자리입니다. 네, 이 학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저희는 구해줘야 되죠. 그 다음 REF, 자, 범위가 되는 거죠. 네, 어디요? 240부터 170까지 F의 세 번째부터 F 일곱 번째 요 범위만 가지고 순위를 구하시고요. 얘는 0입니다. 그쵸? 자, 1로 바꿔볼까요? 자, 3등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네, 점수가 낮은 학생이 3등입니다. 예, 낮은 학생이 1등을 주는 거예요. 자, 0등 0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동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얘네들 두 개가 2등인 거는 맞아요. 248등이 8.1등이고요. 그런데 170점이 1등이 되어버렸어요. 네,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고하라 거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고하라는요. 보세요. 범위가요. F의 세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범위 있죠. 범위 값이요. F의 세 번째부터 F 일곱 번째 값이고 0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학생이 누구였죠? 자, 두 번째 학생은 나영이었습니다. 자, 나영이 같은 경우는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범위 한번 보세요. F의 네 번째 값, 나영이 걸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 건 맞아요. 총점을요. 그런데 보세요. F의 네 번째부터 이 자리부터 어디까지? F 여덟 번째 값 밀렸어요. 즉 무슨 소리죠? 위에 있는 고하라 값을 어떻게 했어요? 범위에 넣지 않았어요. 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범위가 밀린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안 되죠. 자, 박철수 거 한번 보세요. 박철수 거 같은 경우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박철수 학생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도요. 자, 보세요. F의 다섯 번째 값으로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범위가 어때요? 또 밀렸죠. F의 다섯 번째부터 F의 아홉 번째까지 없는 애들 범위를 했어요. 상관은 없죠. 이 학생은 어차피 1등이니까. 최순위 볼게요. 제일 꼴찌에 있죠. 예, 번호가 최씨니까는. 자, 그런데 범위 보세요. F의 일곱 번째 거 자기 점수를 가지고서 반 전체를 가지고서 순위를 매겨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얘는요, 자기 점수를 가지고서 범위가 F의 일곱 번째부터 F의 11번째까지 잡혀 있어요. 내 뒤쪽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등이죠. 즉 어떻게 되죠? 이 총점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범위는 어떻게 줘야 돼요? 절대 번지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 절대 번지를 묶어준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범위 자리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양 옆에 달러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묶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달러로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이 번지 값을
이동하지 않게 꽁꽁 묶어준다는 얘기죠. 이 절대 번지를 지금 보셨을 때요. 이 절대 번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키보드에서 F4번 키 보이시죠? 네. 우리 F1번부터 F2번, F14번 12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키보드에서 F4번 키예요. F4번 키를 누르시게 되면 절대 번지로 바뀌어요. 요령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범위를 이렇게 잡죠. 하시고 이 상태에서 F4번 누르세요. 자, 그러면요. 저처럼 양옆에 달러가 들어갑니다. 또 한번 누르죠? 네. 핵만 고정시키는 혼합 번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열만 고정시키는 혼합 번지, 상대 번지. F4번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네,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와 이번에는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순위에 마우스 놓으시고요. FX 누를게요. 자, 누르셔서요, 보겠습니다. 네, 랭크로 갑니다. 랭크, EQ. 확인 누를게요. 자, 보세요. 랭크 첫 번째 값이죠. 하시고요. 다음 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줄에 보시면요. 범위가 어떻게 잡혀요? 240부터 170이죠. F 세 번째부터 F 일곱 번째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F4번 누르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래야 이렇게 양 사이드에 다 절대 번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범위 잡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누르세요. 지금 이 범위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서 F4번을 누르시면 F7에만 들어가요. 예, 그럼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요, 아예 처음에 습관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40부터 170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F4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0. 옵션.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하시면요. 범위가 잡혀도 어때요? 자, 제대로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자, 순위 거 볼까요? 범위가 어떻게 됐나? 네, F7번. 내 거 비교하는 거 맞죠? 순위 거 비교하는 거 맞는데 범위가 F3번부터 F7번까지 범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절대 번지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범위를 꽁꽁 묶어 놓는다,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네, 순위가 1등으로 가볼게요. 자, 넣으시고요. FX 누르셔서 랭크입니다. 하시고요. 첫 번째 값 총점 F3 맞죠? 자, 밑에 넘어가실 때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저는 키보드에 보시면 탭키 있습니다. 탭키 눌러주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하셔서 범위 하시고 F4번 누르십시오. 자, 하시고요. 어떤 값이요? 네, 0 누르시면은요. 자, 어떻게 나와요? 네, 2등 나와 있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 하시면 0 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죠. 1이에요. 1 확인 하시고 자동 채우기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꼴찌가 1등 나왔죠. 네, 이렇게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 5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랭크 함수입니다. 네, 이런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풀으실 때요, 나중에 수학 삼각이라든가 이프문에서 같이 막 섞여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네, 나오셨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셔야 돼요. 통계 함수는 무조건. 그래서 문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카운트, if가 들어간 거 싫어하죠? 자, 그래도 저와 함께 통계 함수 두 번째 수업 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